한국생국어 학원 오리엔테이션 강의입니다. 신입생 친구들은 꼼꼼하게 영상을 보셔야 앞으로 매끄럽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알려준 대로 하셔야 합니다. 화면과 같은 순서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원 운영 시간부터 알려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해요. 월요일과 수요일은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해요. 수업 시간은 일주일에 3시간이에요. 본 수업 시간이 3시간이고 선택적으로 클리닉이 3시간 추가로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무 시간이나 3시간이 아니고 아래 분류처럼 해당 타임에 맞도록 등원해야 한다는 점이 있으니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수업 시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신입생 친구들이 언제 학원에 다니는지에 따라 달라요. 현재 학원의 진도가 모의고사일 경우 총 3시간 중에서 절반을 나눠서 수업해요. 1시간 30분은 문학, 1시간 30분은 독서처럼요. 학교 시험 범위를 수업하는 교과서 진도일 경우에는 1시간 30분 동안 학교별로 수업을 해요. 나머지 시간은 그 주차 수업 내용에 대한 테스트 준비를 해요. 귀가하기 전에 테스트를 보거든요. 주간 테스트라고 부르는데 그 주에 배운 내용은 그 주에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리닉 시간에는 학생별로 필요한 학습을 진행해요. 만약에 재검에 걸렸으면 재검부터 보고요. 암기 과제나 문제풀이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것부터 학습하게 돼요. 클리닉 때 수업을 하지는 않아도 선생님께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클리닉은 강제사항이 아니니 이 점을 알아두세요. 이번엔 과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암기 과제는 화면처럼 4가지로 나눠져요. 어휘랑 한자 선거는 뜻과 예문을 통해서 해당 어휘나 한자 선거를 적을 수 있으면 돼요. 고전 어휘는 고전 어휘를 보고 현대 어휘로 바꿔서 적을 수 있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론 빈칸은 해당 이론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복습하는 느낌으로 빈칸을 외워주면 돼요. 빈칸만 외우면 공부가 전혀 안 될 테니까 이 부분 주의해서 공부해 주세요. 암기 과제는 설명했으니 이번엔 문제풀이 과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한 세트씩 시간 체크를 해서 문제를 풀어요. 한 세트라는 것은 한 지문을 통해 풀게 되는 문제 묶음을 말해요. 그럼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번 부분은 설명이 길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 순서대로 잘 따라오세요. 필요하다면 영상을 멈추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그럼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로는 문제를 확인하는 거예요. 보통 15초 정도 써서 이번 세트에서는 어떤 것을 물어보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따가 지문을 읽으면서도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조금은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보기예요. 대개 3점짜리 문제에 보기가 많이 있는데요. 독서 지문이냐 문학 지문이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요. 독서 지문일 경우에 보기는요, 지문 속에 있는 복잡한 이론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거나 계산을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문의 이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해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기도 해요. 문학 지문의 경우에 보기에는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나오거나 작가의 정보에 대해 나오곤 해요. 시대적 배경이 나오면 그 시대에서 이 작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바라볼 수 있겠고요. 작가의 정보에 대해 나오면 작가의 삶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작품 그 자체로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의 관점으로 작품을 분석해보는 문항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발문 체크를 끝냈으면 지문을 꼼꼼하게 읽고 풀어요. 이제 지문을 꼼꼼하게 읽고 나서 문제를 풀면 돼요. 어떤 학생들은 지문을 읽다가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읽는 것을 멈추고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법은 나중에 문제풀이가 숙달되면 시도하시고요. 일단은 정석대로 지문을 모두 읽고 푸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문을 다 읽었다면 문제를 풀 거예요. 문제마다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가 있죠. 각 선지가 참 진술인지 거짓 진술인지 판단해서 웩스 표시를 하면 돼요. 문제에서 적절한 것을 묻는다거나 적절하지 않는 것을 묻는 것과 상관없어요. 선지 자체가 참 진술이냐 거짓 진술이냐에 따라 웩스 체크를 해주면 돼요. 애매한 것은 세모 표시해주세요. 그렇게 정답을 고르며 문제를 모두 풀면 돼요. 다 풀었으면 그때의 시간을 여백에 적어 놓으세요. 이제 시간 체크까지 끝났습니다. 파란 펜을 들고 검증 과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검증은 우리 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고법이에요.
아까 시간 체크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학생들은 제각기 이유가 있어서 해당 선지를 골랐을 거예요. 그때는 시간을 체크하고 있으니까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풀었겠죠? 그런데 이번엔 시간 제한 없이 천천히 내가 왜 그렇게 풀었는지 점검해 보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지문을 꼼꼼하게 다시 읽습니다. 아까는 급하게 읽고 넘어갔던 부분도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아까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이 지금 해야 하는 작업이에요. 각 선지가 참 진술인지 거짓 진술인지 판단을 해보시는데요. 참이면 왜 참인지, 거짓이면 왜 거짓인지 근거까지 체크해야 해요. 지문의 한 부분에 근거가 있다면 화면처럼 문제 번호와 선지를 적어주세요. 만약 딱히 어떤 부분을 근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면 그 설명을 마치 해설처럼 여백에 적어주시면 돼요. 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근거가 없다라고 적어주세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유 없이 당연히 그러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생각의 결과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를 고민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리고 만약 검증 과정에서 지문을 혼자 해석해 보려 해도 어렵다면 해설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 해설을 참고하도록 해요. 정답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지문 해설이에요. 이제 왼쪽 그림을 같이 볼게요. 처음 시간 체크해서 문제를 연필로 풀었을 때는 검은색으로 체크를 했을 거예요. 그때는 1번 선지가 거짓 진술이고 나머지 선지를 참 진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번 선지를 정답으로 골랐죠. 그런데 지금은 검증 단계예요. 천천히 근거 파악을 하면서 참 진술과 거짓 진술을 분석하다 보니 사실 3번 선지가 거짓 진술이고 나머지는 참 진술이었어요. 검증 과정을 거쳤는데도 정답이 바뀌지 않고 1번으로 유지됐다면 처음에 잘 풀었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정답이 바뀌었다면 아까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거 파악을 할 때에는 최종적인 선택지를 가지고 파악하는 거예요. 정답이 1번에서 3번으로 바뀌었으면 3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근거 파악을 하시면 돼요. 이처럼 모든 세트에 해당하는 문제를 검증했다면 해설 교재를 펴세요. 정답이 있으니까 빨간 펜이나 색연필로 채점을 해요. 당연히 고친 답을 기준으로 채점해요. 우린 검증할 기회도 있었으니까 다 맞아야겠죠. 그래도 틀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정답 해설을 보고 오답을 해봐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별표를 해놓고 다음 시간에 질문하도록 해요.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론이나 모의고사 수업할 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1단계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바로 선생님께 질문하세요. 모의고사의 경우 선생님께서는 어떤 사고의 흐름으로 정답을 추론하는지 생각을 따라가 보는 연습도 합니다. 2단계는 복습이에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따르면 어떤 것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공부로 따진다면 오늘 들은 수업은 집에 가서 바로 복습해야 장기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의미예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요. 암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보며 이해를 하도록 노력해요. 3단계는 과제입니다. 학원 가기 전날에 몰아서 하면 안 돼요. 매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분할하여 과제를 합니다. 이번엔 학교별로 시험 범위를 수업할 때의 학습 방법이에요. 1단계로는 예습이에요. 시험 범위 수업을 할 때에는 선생님께서 매주 어떤 내용의 수업을 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미리 자습서나 교재 등을 통해 예습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당 부분을 전부 암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2단계로는 수업을 듣는 거예요. 1단계에서 암기한 내용을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암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경우 수업 속도를 따라오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암기는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수업하거든요. 그러니까 암기를 꼭 해오시기 바래요. 3단계는 문제풀이에요. 1단계에서 암기를 하고 2단계에서 이해를 했다면 3단계는 적용이에요. 당연히 1단계나 2단계가 안 되면 어렵겠죠. 국어는 문제만 많이 푼다고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반드시 단계별로 차근차근 하길 바래요. 간혹 학생들 중에서는 이 부분은 안 외워도 되겠다. 이 문제는 안 풀거나 나중에 풀어도 되겠다.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올 것 같다와 같이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판단들은 선생님이 해줄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부분을 학습해 주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혹시 이 영상의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학원 올 때 선생님께 꼭 물어보도록 해요. 그리고 암기 과제 커트라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암기 과제를 하는 목적은 몇 개까지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완벽하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물론 진도 상황에 따라 몇 개를 봐줄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모두 다 맞아야 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암기가 어렵다는 내용이에요. 누구나 처음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도 암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말하는 어렵다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시간 투자만 하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렵게 어떤 문장을 이해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이 글자를 외우는 것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암기도 처음 해보면 어려운데 하다 보면 암기력도 늘어요. 여러분이 어렵게 느낀다는 것은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힘들다고 계속 회피하고 미루면 암기라는 것은 영원히 여러분의 숙제로 남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암기력을 조금씩 길러나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OT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해요. 그럼 공부 열심히 하길 바래요. 안녕.